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이 지금 5월의 시작 첫날인가 지금 둘째 날인 것 같은데, 입사하신 분들 아마 이제 평가가 마무리된 많은 분들의 정보를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근데 꼭 그 말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매뉴얼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걸 우리 기관에 적용하실 때에도 우리 기관에 이게 반드시 잘 적용이 되는지, 무조건 그 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한 다음에 꼭 우리 기관에 적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꼭 몇 번의 확인을 걸쳐 가지고 해주신 게 좋고, 저도 저번 주 저희 거래처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복지사님들이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원장님 좀 말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쪽 기관 가가지고 평가 끝난 얘기 들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라 그러고, 또 어느 날은 저쪽 기관 가서 그 얘기 듣고 와서 이렇게 또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가 단적으로 아마 많이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말리세요. 원장님들을 말리시고, 복사님들만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의 길로 쭉 가시되, 일정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건 꼭 매뉴얼을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죠? 자, 오늘도 2023년도 제가 정한 교환기간 평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 뭐냐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제 사례 관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사례 관리를. 사례 관리 회의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사례 관리는 주간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단기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지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의 평가 기준의 차이는 우리 방문 그룹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주간 또는 단기 보호는 3개월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 보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그룹들은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주간, 화면에 보이시는 주간 단기 보호 같은 경우는 분기별 한 번이라는 거,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매뉴얼이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매뉴얼 분석은 제가 기본편에 해드렸기 때문에 기본편 영상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잠깐 훑으면은 사례관리 회의는 반드시 방문 그룹은 6개월에 한 번, 단기 보호, 주간 단기 보호는 3개월에 한 번 진행해야 된다. 즉 뭐냐면 방문 그룹은 1년에 2번, 그 다음에 우리 주간 보호는 1년에 4번 진행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회의를 진행하면 연일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급여의 회의의 결과를 급여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즉 급여계획서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평가에서는 기록으로, 즉 서류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매뉴얼 잠깐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우리가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가 사례 관리 회의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가끔 저한테 물어보들 보세요. 아니 사례 관리하는데 급여 계획에 왜 반영하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급여에 반영하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급여가 서비스예요. 그럼 서비스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르신 처음에 들어오시면 낙상욕차 인지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사정 진행하면서 우리가 급여 계획을 잡았잖아요. 급여 계획이 말 그대로 서비스 계획이잖아요. 즉 그 서비스 계획을 잡고 1년 동안 진행해 나가는 건데, 사례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때마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리 통증이,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어르신도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사례 관리 진행하면서 뭐 통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주물러 드리기, 외부 진료를 동반하자, 보호자한테게서 약을 처방받게 하자, 막 이런 걸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서비스에 급여에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즉 서비스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급여 계획을 반영해야 돼. 변경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급여 계획을.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즉 급여 계획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례 관리하면서 우리 참가자 인원을 몇 명이어야 되느냐. 요새는 이런 질문들 많이 없으시지만 직종 구분 상관없이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여 시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월급 받는 직원 2명이 참여만 해도 인정이 돼요. 우리 요양원들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우리 요양원들은 사례관리를 진행할 때 직책별 1명 이상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요양원들이에요. 우리 입소시설들 얘기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제가 장교한 기관에는 방문그룹이나 주간 단기는 해당 급여 직원 2명 이상만 참여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원장님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대표자금 사회복지사로 두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대표자인데, 나는 그냥 서무리 업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산 업무를 하고, 센터장님을 별도 복지사를 고용해서 센터장을 두고, 나는 예를 들어
이제 사회복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급여 직원 2명 이상이니까 나도 월급을 받는 거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명 하면 되겠네? 될 것 같으세요? 어떡할 것 같으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평가관이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 직원들 있죠. 순수 직원 2명 이상만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괜히 아니야 나도 그래도 사회복지사니까 나도 될 거야. 그럼 나 넣고 다른 2명 더 넣으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평가 적용 기간이 지금 2020년부터 또는 2021년도잖아요. 코로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 사례관리에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뭐 평가에 분명히 2인 이상만 참여하면 되게끔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외에는 매뉴얼에 제가 뭐 지금 평가 진행하면서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기준 3번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3번이 아까 뭐냐면 회의 결과 30일 이내 급여에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즉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지급 계획서 또는 급여 지급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자 보세요. 또는이라는 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매뉴얼을 또 잘못 읽으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원연계까지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도 인정을 하고 이거 아니면 또는 자원연계에 만약에 포함해서 진행한 급여 반영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둘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만약 급여 제공 계획과라고 나왔다면 둘 다 해야 되지만 또는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는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 또는 자원 연계. 근데 뭐가 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급여 제공 계획이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연계해서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이 치매가 너무 심해요. 심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급여 제공 방향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연계를 내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기관 내 무료 치매 지원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반영하려면 내가 무료 치매 지원 센터 가가지고 협약서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르신을 그쪽에 계속 보낸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럴 바에는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는 예를 들어 사례 관리 오늘 했잖아요. 그럼 내일이라도 공단 급여 계획서에 입력해서 계획서만 첨부하면 돼요. 어느 게 편하냐 이거예요. 저는 누누이 제가 강의하거나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온라인 강의 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못해서 서류를 이렇게 방대하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최대한 시청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 평가 항목 점수를 받으시게끔 최대한 편한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영상 보시면 하가장 서식은 뭐 너무 단순하고 저렇게 기초적인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제 영상 봐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최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점수 감점은 얻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자세하게 해볼까? 그러면 계획 잡은 거 플러스 한번 자원 연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차피 점수는 정해진 점수만 드리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사례관리 이제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사례관리 회의를 하면 우리가 보시면 사례관리 회의 이제 서식을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관리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좀 나눠 올라갈 겁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저희 사례관리 회의 서식 빈 서식입니다. 저는 항상 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지 앞에 사례관리 회의 저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규정을 왜 넣어놨냐면 평가 매뉴얼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 규정 안에는 연간계획서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연간계획서까지. 평가관들마다 연간계획서가 없으면 왜 1년에 뭐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인데 왜 아직 6개월에 아직 더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 평가관도 있어요. 그러면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례관리회의는 3월, 9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평가관 본인께서 지금 7월에 나오셨지 않냐. 그래서 아직 9월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사례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류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 증명하는 건 평가관들마다 인정하는 평가관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 꼬투리 잡고 들어오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관리 규정을 넣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린 사례관리 이렇게 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이 안에 연관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다음 사례관리 하기 전에 평가관이 나왔을 때 이 연관계획을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이제 진행을 이제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면 그 다음에 자 연관계획서까지 쭉 들어가고요. 화면에 보시는
사례관리 회의록이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회의를 작성할 때 작성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처음으로 보는 첫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례관리 회의를 매뉴얼에 보시면은, 매뉴얼에 뭐라고 나왔냐면, 매뉴얼의 사례관리 회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일자, 어르신 이름,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 일과 참석자 명만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회의 일시, 어르신 이름, 그 다음에 회의 장소, 선정 이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만 있으면 돼요. 참가자 명단까지. 이런 것만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여기는 생년월 이런 거는 뭐 크게 제가 별도로 넣은 거고, 필수항만 들어가면 돼요. 필수항만.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선정 이유 적고 회의 내용. 근데 이렇게 하는 형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어디 갔더라?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회의 내용 안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 관리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서식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례 관리 서식은 뭐냐면 서술 형태예요. 서술 형태.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하거나 항상 질문이 많은 게, 첫 번째 또 파트별로 나눠서 종합 의견 넣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매뉴얼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내용을 담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와, 아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속기록이죠. 우리 법원 속기록처럼 그날 사례 관리하면서 했던 우리 말 하나하나를 다 적겠다. 이런 형태의 서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작성법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편에. 그리고 이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했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급여지원 계획서. 급여지원 계획서는 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단의 급여계획서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공단에. 우리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어르신에게는 예를 들어 옷 갈아입히기를 10분에서 15분, 이동도움 서비스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변경해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움을 주겠다라는 사례관리 계획을 내가 더 구성했다면, 공단의 계획을 입력을 하실 때는 기존 계획에서 그 내용만 바꿔서 진행을 하는 형태의 공단 급여 계획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자체 급여 계획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체 급여 계획서로 우리가 사례 관리해서 뭐가 바뀌었고 뭐를 더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 계획에서 우리가 뭐를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형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사례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례 관리는 언제나 역대적으로 평가 14년 15년 동안 우리 복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영상 하나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자, 지금 1편에서는 사례관리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확인했고요. 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필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참가자 명단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서식들, 빈 서식들 있죠? 작성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와 또 아까 그 종합 포괄적으로 파트별로 나눠 진행하는 형태와, 아니면 아예 속기록 형태의 서술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다면 급여지원 계획에 반영을 할 때는 공단 급여 계획서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변경 계획서를 활용할 건지, 여기까지 오늘 1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사례 관리한 걸 열어보시면 다 이 형태로 되어 있으세요. 자, 다음 2편 영상에서는 그럼 저 빈 서식에다가 제가 내용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채우되, 첫 번째는 지금 평가 진행 도중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파트별로 나눠서 작성하는 작성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일단 점수 3점을 획득하는 형태로 가고, 나중에 내가 이제 나는 더 자세하게 갈 거야 하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더 깊게 나가시는 형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거래처 평가 끝난 기관들 중에 사례 관리에서 감점은 아닌데 지적을 당했던 형태에 대해서 왜 지적을 당한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관리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가족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은 끝났네요. 어저께였구나, 근로자의 날이. 자, 우리 모두 다들 힘내시고요. 즐거운 5월,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온라인 복지사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